자,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가 끝났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피로감도 느끼고 좀 힘도 안 나는 그런 날이 좀 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제약주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또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급등 종목들도 나와주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힘이 좀 다시 이제 좀 들어오는 그런 기운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FOMC 일정도 소화해냈고 증시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비록 추석의 피로가 육체적으로는 좀 괴로울 수 있겠으나, 우리가 또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은 그런 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또 좋은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굵직한 이벤트들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시장의 좋은 방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좋은 수익률과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매매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손을 못 댔었던 그런 종목들도 좀 과감하게 교체해 나가는 적극적인 전략을 펼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들을 내 포트에 담으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아니면 연말까지 시장과 함께 준비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포트에 어떤 종목들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오늘 수익 포트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주제를 또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업종을 제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앞서서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제약주입니다. 제가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시즌마다 계절마다 또 새로운 주도 섹터 혹은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확신이 드는 업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 업종이나 여러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뿌리고 그다음에 종목 수를 늘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좀 확신이 드는 업종이나 테마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종목을 계속해서 이제 좀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 하반기에는 적어도 제약주는 다른 종목들보다 포트에 좀 많이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랬고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약주들을 많이 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앞서서 제시드렸던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시면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일단은 화면을 보고, 요즘에 반도체 업종들이 좀 많이 흔들리죠. 반도체 업종들이 흔들리고 우리 시장을 흔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내일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은 또 시장에 희망 고문을 또 막 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AI의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다음에 젠스낭 CEO의 인터뷰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할 텐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가 이제 살아날 방법은 실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세게 터지는 그거 말고는 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대한민국의 투자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반도체 종목으로 좀 물려 있어서 지금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과거에 반도체 종목으로 상한가도 먹고 엄청난 수익도 내고 그다음에 또 좋은 결과치도 냈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제시드렸던 반도체 안에서는 흐름이 좀 저조한 종목들도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전문가 방송도 하고 우리 저랑 같이 하시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과 같이 또 리드를 해드리고 하면은, 제가 이제 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던 것들을 좀 빠르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잡을 때 항상 더 좋은 결과치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반도체에 대해서 좀 희망 고문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새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요즘엔 많이 나오고 제가 결과치로 보여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내려와 있는 종목들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교체해 나가면서 좀 새로운 수익으로 새로운 전략들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우리의 또 시나리오, 그다음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분위기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새로운 주도 섹터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제 시장이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주도 업종들이 탄생을 해서 반도체에서 빠져나가는 수급의 공백들을 새로운 쪽으로 이제 쌓아간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즉 새로운 섹터의 탄생, 그다음에 전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다음 뉴스를 좀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굵직한 금리 정책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2년 6개월 만에 긴축 주기가 종료가 되고 2년 6개월이면 우리가 그 높은 금리 인상의 시기를 굉장히 좀 지독하게 겪었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인정을 했는지 B컷으로 이제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뭐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뭐 연말까지는 더 내릴 것이다. 점도표는 이제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들이 바뀔 수 있고 그다음에 주도주의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그냥 보기 좋게 좀 눈에 띄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이 금리 인하의 변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주도주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제약주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죠.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했었던 방송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성장주와 중소형주들이 좋고 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성장주 안에서는 제약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보면은 제약주 안에서는 이제 뭐 미 대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 대선에서는 지금 약가 인하를 좀 해야 돼요. 약값을 좀 많이 떨어뜨려야 돼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방법들을 이제 좀 정책들을 펼칠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배경들이 미국의 정책적으로도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과 함께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화면을 또 보시면은 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던가 뭐 이런 그 재료들이 같이 더해지고 있어서 지금 뭐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약주들한테 이제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릴 만한 명분과 모멘텀들은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주를 요즘에는 좀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포트에 담아야 될 섹터, 주도 섹터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라고 한다면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주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 안에서는 뭐 한미약품도 저는 지금 새로 준비하기가 굉장히 좀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월봉상의 차트가 지금 뭐 바닥을 횡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35만 원 선만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매물대를 오랜 기간 소화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윗공간들이 열리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돌파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제약주에 대한 방송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좀 뭐 중소형주로 변동성 노리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로 좀 묵직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저는 관심 종목으로 제시 드릴게요. 이런 얘기들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거기에 맞춰서 실적 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데 주가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은 좀 덜 반영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제약주가 성장할 수 있는 시기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주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나오고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제약주,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봐야 될 만한 뭐 좀 굵직한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해드린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에 제약주와 티키타카를 하면서 바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바닥에서 이제 반등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2차 전지가 뭔가 지금 전기차가 엄청 잘 팔린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실적이 갑자기 펌핑을 한다라던가 뭐 이제 그 흑자 전환을 한다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좀 부족해요. 근데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주가 반영에 좀 약간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미국 대선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해리스 쪽으로 좀 분위기가 기우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데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지만 이제 과거의 흐름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이제 포기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었던
대선 그 토론쇼에서는 거의 압살을 당했습니다. 트럼프한테. 그러면서 지지율 그 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트럼프 리스크들이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라던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내용들이라던가 거기에 이제 지원을 좀 받으면서 반도체 칩스법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좀 그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짓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의 수혜를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좀 바뀌고 트럼프는 그쪽에 굉장히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었을 때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에코프로라던가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52주 신저가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세가 회복이 되지 못하면서 지수를 끌어당기고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근데 뭐 에코프로 BM이 뭐 지금 분위기가 막 바뀐 것은 아니지만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 대비 뭐 1년 이상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가격 메리트를 좀 낮은 구간에서 형성을 했다라는 팩트들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장주 안에서는 에코프로 BM을 이제 제외하고 뭐 포스코홀딩스라던가 LG 엔솔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삼성 SDI라던가 이런 것들은 요즘에 외국인 위주로 수급들이 바뀌고 있고 바닥에서 이제 반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확실히 활약을 하고 있고,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할 때 좀 뭔가 좀 뭐 수익 관점이나 아니면 뭐 중단기 관점으로 우리가 노려보기에는 충분히 좀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하락 추세가 오랜 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가격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이 빠졌는데 기대감이 과거에는 많이 불었던 종목이라서 뭔가 좀 바닥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긍정적인 멘트가 하나 더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전히 주가들은 2차 전지 대부분이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바이든 사퇴 악재가 좀 과하게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들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간 좀 끼어 맞추는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가 저점이냐? 악재들은 다 튀어나오고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죠. 왜? 경기 침체가 시그널이 나오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은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면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의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도 지금 뭐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바닥에서 좀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대장주 수급의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여지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딱 눈에 드러나는 객관적인 데이터 팩트가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종목들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확실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차라리 이 2차 전지 종목을 장기 투자성 바닥 종목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반응이 잘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아니면 재료가 조금 더 굵직하거나, 예를 들면은 뭐 미래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그 강의를 했었을 때는 히든 종목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8월 22일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시를 드렸고, 이 종목이 뭐 중간에 반응이 잘 나왔죠. 20% 이상의 상승률을 단기적으로 만들어줬는데 이런 구간들을 노리는 이런 매매를 2차 전지 쪽에서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좋은 상승률이 나오고 주가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공략이 지금은 뭐 재차 진입을 해도, 지난번에 또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지만 재차 관심을 가져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이고요. 앞서서 잠시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오늘도 앞서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원픽 종목들을 또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또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다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종목을 소개를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강의로 들어와서 포스코 퓨처엠도 요즘에 또 포스코홀딩스의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 이 종목은 변동성이 좀 제법
거칠고 세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주가는 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나는 한 종목을 좀 가볍게 담아보고 싶어. 그리고 반응이 좀 빨리 나오는 친구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저는 권장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제시드렸던 첫 번째는 제약주,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인데 이 제약주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 종목 다 지금 실적주로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꺾일 것 같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좀 튼튼하게 그다음에 앞으로 지수가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치주라던가 실적주 성격의 종목들이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텐데 지금 과연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실적으로 비빌 수 있는 최고의 업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3의 종목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저는 꼭 가져가야 되는 섹터로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가장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잘 뽑힐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2024년도에 실적주라고 한다면 이제 방산주가 힘을 좀 많이 썼었죠. 근데 방산주는 거기에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방산주만큼 실적 개선폭이 잘 나오는데 아직은 덜 올라간 종목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나라 실적 얘기들을 보면은 뭐 실적이 다 먹구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이제 자리를 잡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주로 부각이 되는 새로운 종목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주가 상승률과 더 관심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적주 측면에서 새로운 업종과 새로운 종목을 담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원픽은 지금 조선 섹터, 그다음에 K조선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 3대 조선 기업이 저는 유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조선주에 대한 의견들은 2024년도 뭐 상반기부터 타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가가 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시장이 꺾이면서 다시 조정 구간들이 나왔었고, 과거에 이제 제가 조선주에 대한 노래를 불렀었을 때 타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떠먹여 드렸던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좀 마지막 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거의 뭐 한 시간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지금 제 강의 시간이 몇 분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들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죠. 잠시 후 8시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얘기를 끝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선주가 얼마나 훌륭한지, 왜 지금 담아야 되는지, 과거에도 추천을 했었는데 왜 더 간다라고 강조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틀어주실까요? 조선주가 지금 가장 좋은 내용이 뭐냐면은 일감을 쌓아놓고 있어요. 내년에 일할 수주도 가지고 있고 내후년에 가지고 있는 수주도 가지고 있고 3년치의 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변수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라든가 뭐 실적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이탈이 되거나 뭐 변동이 나올 만한 우려가 상당히 적은 업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1년치, 2년치 일감이 확보된 상황 안에서도 수주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새로운 수주들이 들어오니까 굳이 너네 거는 안 받아도 되는데 너네 거는 돈이 되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쌓아놓게 이러면서 선별적인 돈이 되는 수주들만 계속해서 이제 쌓아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다음 거 일하고 이러면은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선박의 교체 주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선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소비를 하는 그런 수요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지금 기술력이 낮지만 좀 싼 그런 이제 뭐 벌크선 느낌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 LNG선이라던가 친환경 선박들 기술력이 많이 들어간 미래형 선박의 기술을 압도적으로 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막 수주를 싼 걸로 밀어붙이고 우리나라는 비싼 거 돈이 되는 수주들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지금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모멘텀들 신조성과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재무제표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좀 덜 반영됐다라는 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빨리 넘길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뭐 조선주 뉴스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뭐 올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만큼 또 조정이 시장 따라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추세를 좀 새로 바꿀 만한 이런 그 추세들이 보여요. 일봉상 차트에서는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장기 추세의 월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좋은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된 월봉 차트일까? 저는 아직까지 그냥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까본다 하더라도 이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흑자가 계속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뭐 더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적자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가 흑자 전환이 세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이상을 벌써부터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으로만 봐도 그다음에 모멘텀적으로만 봐도 저는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주가의 상승률이 좀 덜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포트의 조선주도 뭐 제가 제약주 강조드렸던 것처럼 한 종목은 꼭 담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은 조선주를 선택을 했어요. 힘이 좋고 내용이 좋고 기업이 좋은데 뭐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조선주처럼 막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좀 덜 올라간 종목들, 지금 월봉 차트에서 바닥이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많이 나오죠. 시장의 영향도 이제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주가가 반영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현 주가 대비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충분히 넘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만간 신조성과, 그러니까 그 조선주 안에서도 단기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를 터트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이제 임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고 반응이 나오면은 저는 조선주를 담고 싶어도 타이밍을 못 잡아서 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시고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저가에서 잘 매수하고 올해 제가 목표하는 이 세 자리 수익률을 달성하는 종목으로 이 조선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 히든주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 조선주로 많은 수익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